손석희 앵커가 JTBC의 손석희 앵커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는데 이 문제 매우 민감해서 확인된 사실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피해자 측에서는 이날 맞았다고 하는 게 지금 지난 10일 일입니까? 네, 10일 밤 11시 50분 정도고요. JTBC가 이제 상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암동 근처에 있는 한 일식점에서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손 사장에게. 네,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런 주장을 했고 3일 뒤에 이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뭐 얼굴을 2번, 뭐 어깨를 1번 해서 3번을 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다는 게 어제 알려지면서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손석희 앵커가 손석희 지금 JTBC의 대표이사인데, 네. 손석희 대표가 이례적으로 어제 뉴스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 시작 전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또 아무리 손석희 앵커라지만 개인적인 일인데 저렇게 뉴스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또 과연 또 진행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또 본인이 앵커이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고요. 본인이 진행하는 뉴스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반대쪽 의견만 듣고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의견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뉴스룸이나 아니면 JTBC 자체에 영향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저 지금 검찰 나오는 화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넣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막을 저 화면 쓸 때는 넣어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네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JTBC가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지금 저희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난 폭행 사건 말고 이 K라는 사람하고 뭐 프리랜서 기자라는데 이 손석희 사장과 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4월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일단 손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줄도 모를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고여서 이제 자리를 떴는데 나중에 이 뒤에 이제 살짝 부딪혔던 그 차량에서 이건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그냥 합의금을 주고 끝난 사안이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K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내가 뺑소니 비슷한 식으로 좀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회적 위치라는 걸 생각해서 좀 곤란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이거 기소할 거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JTBC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JTBC의 그 공식 입장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이제 뭐 JTBC에 취업을 시켜라.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고 또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석희 대표 측에서도 이 K 씨를 같은 그 경찰서에 그러니까 공갈 미수하고 협박 혐의로 지금 또 맞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기사 낸다. 네, 그렇습니다. 뭐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나를 그 JTBC의 기자로 취직시켜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JTBC 그렇죠. 입장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해왔다라는 게 JTBC 입장입니다. 네. 화면에 그 프리랜서 기자라는 K 씨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당시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손석희 사장이, 당시 사장이 도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뺑소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갔는데 피해자들이 뒤따라가서 4차선 도로에서 그 차를 발견하고 세운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 불러서 합의를 했고 그 당시에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다라고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 씨가. 그러니까 K 씨는 그 제보를 받고 기사화하기 전에 손석희 사장을 만났고 만난 자리에 손석희 사장이 이 앵커 브리핑,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가 자리를 제안했다. 즉 본인이 요구한 게 아니고 손석희 사장이 그걸 먼저 제안했다. 본인의 이 기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그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뭐 기사화되는 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제공했다. 제안했다. 그게 지금 K 씨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K 씨라는 사람이 또 그 과정에서 녹음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건 폭행에 대한 거군요. 다시. 네. 네, 며칠 전에 그 식당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공간 자체가 룸이어서 네. 직원도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녹음을 제외하고는 아무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내 얼굴 지금 폭행하신 거 맞죠라고 수차례 물어봅니다. 수차례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손 대표로 추정되는 그 목소리의 인물이 그래 그게 만약에 아팠다면 그게 폭행이고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냈단 말이죠. 네. 전치 3주 정도라면 꽤 폭행의 정도가 중한데 네. 저 대화 내용상으로는 일단 그 손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는 발언으로 봤을 때 폭행의 정도가 혹여라도 그러니까 약간의 밀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볼 수 있을까? 근데 저게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저 부분에 네. 대한 입증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녹취 내용이나 이런 건 그 K 씨가 제공한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K 씨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게 2017년 4월인가에 교통 접촉 사고가 났고 네. 뭐 경미하든지 어쨌든 간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손 대표도 인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손 당시 교통사고 대표와 났다는 것. 손석희 앵커와 K 씨 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네. 네. 손 사장이 뭐 이 K 씨 말로는 그 기자직을 제안하든지 아니면 기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텔레그램으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걸 또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내가 좀 어레인지해서 탐사기획국장에 넘겨놨는데 본인이 아직 답을 못 갔다. 이 네. 말은 경우에 손석희 전 사장이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라고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고요. K씨가 지금 공개한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국장과 논의를 했고 일단 프리랜서 취재 기자로 조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네. 필요하면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역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라고. 퍼포먼스라는 건 이제 뭐 들어가든 안 그렇죠. 들어가든 일 잘하는 게 일 잘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중요하다고.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K씨가 공개한 이유는 이런 얘기죠. 손석희 사장이 먼저 제안했다. 네. 본인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저게 일부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주체적으로 있었는지 잘 몰라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저렇게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공채를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논의해서 진행시킨다고 해도 이견이 많을 거고 내가 밀어넣으려고 말들이 많을 거야 라면서 좀 어렵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런 네.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일부를 봤기 때문에 전체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련의 텔레그램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보면 손석희 사장이 적극적으로 취직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텔레그램은 그 K 씨가 이렇게 네. 조각조각 잘라서 지금 악마의 편집을 했을 수도 있을 있으니까요.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네. 전체적인 걸 다 보지 않으면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손석희 앵커가 그 접촉 사고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JTBC가 오후에 또 두 번째 네.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K 씨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 당시에 이 교통사고 당시에 동승자가 있었다. 동승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손석희 대표는 이건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뭐 90대 노모와 함께 있었다라고 경찰에게도 그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본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JTBC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동승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이건 결국 손석희 흠집내기의 네. 그 방식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야기가 딴 데로 네,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승자는 없었답니다. 예. 지금 일단 JTBC 입장은 네. 동승자는 없었고 그와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동승자와 관련된 논란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손 사장 측은 그럼 그 K 씨를 협박, 공갈미수로 공갈미수. 바꿔서 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K 씨야말로 뭐 기사화를 무마하기 위해서 손 사장이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있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경찰은 폭행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폭행으로 사실 고소를 했거든요.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네.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협박 공갈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곳에서 합니다. 병 네. 앞에서. 왜냐하면 이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서 결과가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포서입니까? 네, 마포서에서 네.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 부분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되죠. 그 네. 진단서가 다른 것으로 인한 그 진단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JTBC 측에서는 공갈미수와 관련해서 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리지 않고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